현재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을 이용해 멕시코는 물론 다국적 국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한국 방산에 대한 수요가 크게 높아질 것이 확실시되면서 일대 소란이 일고 있다는데요. 그 중에는 단 한 번도 K방산을 수입한 적이 없는 국가들도 트럼프의 불호령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선 많은 이들은 트럼프하고 K방산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냐는 의문을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국익만을 챙기는 사람이고 앞으로 한국에 피해만 입을 게 산더미라는 것이죠. 실제 앞으로 반도체 분야를 비롯해서 2차 전지 등 미국의 공장을 지은 한국 대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철회할 것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뉴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정부를 믿고 미국의 공장을 지어줬더니 트럼프가 등장해서 모르쇠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실제 트럼프는 북미 자유무역협정인 나프타를 무효화하고 다시 체결했으니 그런 말이 나올만 합니다. 또한 미국이 주도했던 온난화 방지 국제조약을 트럼프가 등장하며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황당한 조치라고 운을 떼면서도 미국이 그러는데 누가 토를 다할 것이냐며 트럼프 등장 시에는 전 세계에 지금까지 금기시되었던 조치들이 마구잡이로 벌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트럼프 당선자는 연일 외교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언사를 동맹국에게도 서슴지 않고 있는데 이 때문에 전통적인 우방인 유럽에서는 이제는 각자 도생이라면서 긴급 회동을 갖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영국과 나토 등 회담을 주선하며 미국 없이 힘을 합치자 외쳤으며 특히 러시아, 중국 등 독재자들과 각별한 사이인 트럼프 시대에 대해서 크게 우려를 표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트럼프의 행동이 대한민국에 오히려 크게 호재가 되는 국면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트럼프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미사일 지침 4회 해제 중 3번을 해제해주는 모습을 보인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미사일 해제가 겨우 한 번 있었던 만큼 한국의 방산 해제에 인색했던 미국이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자마자 한국이 장거리 미사일을 쏘는 것은 미국 국익의 이득이라며 죄다 해제해버렸습니다. 결국 한국은 전 세계에서 7번째 ICBM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잠수함에도 장착할 수 있게 됐죠. 많은 주변국들은 미국에서 한국에 엄청난 것을 허락했다면서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다른 미국 대통령들은 한국 미사일 사거리 해제를 해주면 미국 미사일을 못 팔아먹기 때문에 절대 이를 금기시했습니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경계할 좋은 수단이라며 이를 찬성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한국 방산이 발전한다면 미국이 지출할 돈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이었고 실제 이는 한국의 방산의 잠재력을 크게 이끌어 주었고 결국 현무 5, 6까지 나오게 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실제 트럼프 당시 대통령 수뇌부의 예측처럼 중국은 한국 미사일 분야 발전을 크게 거슬려 했습니다. 이제는 사실상 중국 전역에 한국 미사일이 날아오게 생겼다면서 한국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것이었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이처럼 기존 고인물들의 정치 논리가 아니라 비즈니스맨의 논리를 들고 나와서 항시 기브앤테이크 자세로 주고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에 이익이 생긴 것이죠. 반면 바이든 정부의 경우에는 한국 대기업을 미국으로 대거 옮기게 한 장본인으로 한국의 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고용 창출은 크게 줄어들었고 미국 일자리와 기술 유출의 위험만 도사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등장이 한국의 위기가 되는 면도 있지만 기존의 미국이 보인 다른 면을 등장시키며 호재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최근 전 세계를 깜짝 놀랄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주변국을 향한 트럼프의 폭탄 선언을 했는데 바로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고 이 관세의 이유를 바로 멕시코에서 공급되는 마약이 미국 마약의 90%라며 그 이유를 들었습니다. 미국 사회는 현재 마약과의 전쟁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트럼프는 이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만약 멕시코가 25% 관세를 없애고 싶다면 이라고 운을 띄우면서 그것은 오직 펜타닐, 마약 문제를 해결한다면 면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멕시코는 미국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트럼프의 이러한 불호령으로 인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죠. 따라서 멕시코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멕시코 카르텔을 소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들어가게 된 것인데요. 멕시코 정부는 과거부터 수차례 카르텔을 섬멸하려는 작업을 해왔지만 이를 번번이 실패한 바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시도하려고 했던 정부 인사들이 줄줄이 비명 행사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카르텔이 군대나 경찰보다 세력이 강하기도 했으며 그만큼 쉽지 않은 상대라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멕시코의 해법을 제시한 것이 바로 필리핀이었는데 필리핀도 반군으로 골치를 썩고 있다가 한국에 FA-50을 도입하여 2017년 마라위 전투에서 반군을 완전히 제압하고 소탕하는 업적을 보였습니다.
그때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에 크게 감탄하였고 더욱더 필리핀은 한국의 현찰을 즉시 납부하며 방산을 가져갔죠. 당시 이러한 장면을 본 멕시코에서는 FA-50을 긴급 도입 검토하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2017년 역시 트럼프는 멕시코 카르텔을 직접 미국 포탄으로 쓸어버릴 수 없냐고 했습니다. 미 국방부 장관이었던 에스퍼에 따르면 트럼프는 직접 멕시코에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지 물었다고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트럼프만 대통령이 되면 멕시코는 비상사태가 되는 국면인 것입니다. 하지만 멕시코는 결국 K방산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시간을 끌다가 흐지부지 된 상황이었고 다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자 이를 잊고 있었는데 이번엔 대놓고 관세를 매긴다고 하자 다시 한번 한국의 방산을 들여오려는 고민을 심각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접어든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 효과가 결국 K방산이 엄청난 이득을 보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멕시코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이 트럼프의 K방산 관심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은 트럼프 때문에 국가의 주요 산업이 망가진다며 크게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일본 언론에서는 트럼프 당선 직후 한국에 관한 매우 비관적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김정은과 트럼프 당선자가 제외했을 경우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일본 니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 승리하면서 한국의 안보가 휘청인다며 트럼프는 한국을 지금까지 미군을 착취하는 모임승차자로 묘사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미군의 군사 지원을 중단하거나 혹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해 왔다는 겁니다. 또한 뉴욕타임즈는 남북 간 긴장 관계를 이용해서 한국의 방위비를 5배에서 10배 이상 올려받으려 할 것이며 김정은하고는 개인적으로 만남을 다시 시도할 것인데 김정은은 훨씬 강화된 조건을 낼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실제 북한이 이번 러시아 파병을 결정한 것은 사실상 미국 대통령을 노린 노림수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한패가 되었으니 미국은 북한을 다루는데 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맥락 가운데 대한민국은 트럼프 정부에서 엄청난 시련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요미우리 등은 이번 트럼프 정부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 것은 한국과 대만이라며 당장 바이든 정부의 칩스법이 트럼프가 백악관에 들어서자마자 폐기되며 이들 보조금은 날아가게 생겼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오랜 기간 자신의 연설 가운데 바이든은 칩스법은 당장 폐기시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일본 언론에서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트럼프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일본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트럼프 당선 직후 미국에선 한국에 대한 놀라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트럼프 당선자가 한국만을 챙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 트럼프는 당선 직후에 유일하게 한국을 상대로 조선업 능력이 대단하다며 치켜세운 바 있는데 이러한 발언을 하고 나서 단 일주일 뒤에 하나오션이 미 해군 칠함대의 MRO 사업을 또다시 수주한 것입니다. 사실 일본은 최근 호주의 10조 원 군함 사업에서 독일과 일본이 최종 후보로 낙점되면서 한국의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 등 전세계 1위 조선사들이 탈락했다며 크게 고무된 바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역시 군함 기술력은 일본이고 한국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죠. 또한 일본은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미군이 추진하는 해군함 건조 사업에 뛰어들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꾸준하게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해군 생산을 위한 기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일본에서는 미 해군의 의지가 한국으로 편중되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오션에 따르면 미 해군의 급유함인 유코남에 대한 MRO 사업을 미국으로부터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의 원리 실험에 이어 두 번째이며 여기서 애초에 일본은 계산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셈입니다. 미 해군의 MRO 사업은 연간 20조 원 규모인데다가 트럼프 당선 이후 한국의 독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에서는 한국이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한 것을 매우 인상 깊게 지켜보고 있는데 이는 미국 내부에서 존스 액터법의 보호를 받아 한국의 조선업이 미국에서 제대로 활성화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군사계에서는 한국이 미군의 군함 수리 MRO를 수차례 진행하는 것은 단순한 정비 이상의 의미라며 미군의 군함 설계도를 보는 것과 같으며 이것은 매년 20조 원의 시장이 굴러 들어오는 것인데 일본이 이번 호주 군함 수주에서 운 좋게 수주해 단발성으로 10조 원을 챙길 수는 있으나 한국은 매년 미국과 20조 MRO 사업은 물론 군함 건조에 더해 셰일가스 운반선까지 건조한다면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이러한 트럼프의 자세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다이아몬드 온라인에서는 바이든 정부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조선업을 양분하려는 움직임이었으나 트럼프 정부에서는 시작하자마자 정치 논리가 아닌 철저한 비즈니스 논리로 상대방을 가리고 있다면서
한국이 이 분야에서 확실히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뒤처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으며, 앞으로 트럼프는 미국 내 조선소를 인수한 한국을 단독으로 해군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조선업은 감히 미국 조선소를 인수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며 분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인 조선업과 해군 분야에서 한국이 필요하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러한 기조는 놀랄 일이 아니라면서 한국의 조선업 능력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설명입니다.